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내년에는 미국인들의 해외 여행이 다시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미국 사람들은 아시아와 유럽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또 미국인의 절반가량은 이 미국의 국제적인 영향력이 감소했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또 발표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8월 남가주 한 리코스토어에서 침입한 강도들을 직접 소총을 쏴 물리친 80대 업주가 숨졌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박경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내년에는 미국인들의 해외여행이 다시 또 늘어날 전망이죠. 네, 미국인들은 내년 국내 여행보단 해외여행 떠나는 것에 더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우선 이 관광시장 리서치 업체 데스티네이션 어널리스트의 지난달 발표에 따르면 미국인 3명 가운데 1명꼴이 국내 여행보단 해외여행 쪽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조사 당시보다 이게 6%포인트 늘어난 수치였고요. 올해 들어서는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는 설명입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조사에서도요, 미국인들이 해외여행에 관심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부터 내년 그 해외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 포함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 한 조사에 따르면 진짜 벌써부터 알아보는 네. 미국인들이 상당수에 달합니다. 예. 여행 예약 앱 업체 하퍼 최신 조사에서 이달 이 12월 첫째 주에 내년도 항공편을 찾아본 전체 검색 62%의 도착지가요 해외 여행지였습니다. 아하, 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선 이게 55%였는데 더 해외 여행지를 찾아보는 그 미국인 비율이 늘어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퍼는 내년도 여행 관련 트렌드 3순위 안에 해외 여행이 꼽힌다면서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행 검색 엔진 이 카약의 지난 18일 발표에서도 해외 항공편을 알아본 검색 비율이 1년 전보다 1.3%가 더 늘어났습니다. 네. 그러면은 내년에 미국 분들이 지금 가려고 하는 여행지가 어디가 인기가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주로 아시아 국가 또 유럽 쪽을 가장 많이 찾아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하퍼 자료에 따르면 아시아에 대한 여행 수요가 가장 많이 커졌습니다. 전체 해외 항공편 검색 27%가 이 아시아 국가 도시들이었는데요. 지난해 19%에서 더 늘어난 것이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달 초 알아본 해외 항공을 이용한 여행 도착지 트렌드도 함께 알아보면 탑 10 가운데 8개가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쪽으로 나왔습니다. 이 도쿄, 호치민, 방콕 이게 가장 인기가 많은 여행지로 나왔습니다. 네. 네. 유럽 여행도 여전히 인기가 많은 편이라고 해요. 네, 인기가 더 치솟은 게 아시아 국가라면 네. 유럽은 계속해서 가장 많은 여행객 수를 기록 중입니다. 미국인들에게 유럽 여행은 늘 인기가 예. 많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올해 9월까지 이 구글 플라이 데이터에 따르면 가장 많은 검색이 이뤄진 유럽 도시는 영국, 런던이 1위를 차지했고요. 3위가 파리, 로마 6위, 리스본 9위 등입니다. 참고로 2위가 호치민, 4위 인도델리, 또 7위 뭄바이 등이었습니다. 네, 서울은 포함이 안 됐네요. 네,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시아와 유럽 사이의 장기 체류 여행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었다면서요. 네, 왜 요즘에 한 달 살기 여행 들어보셨죠? 인기잖아요. 네. 그런 한 달 살기 여행처럼 여기서 이제 장기 체류 여행은 28일 이상 머무는 걸 뜻하는데요. 장기 체류가 대부분 지금까지는 유럽이나 북미 쪽에서 많이 이루어졌다면 최근엔 이제 아시아 국가에서 눈에 띄게 인기가 높아졌다고 에어비앤비 측은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유독 내년에 해외여행이 늘어난 이유는 뭔가요? 전문가들은 팬데믹 이후 계속 미루고 있던 해외여행 수요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해외여행 다닐 때 그 코로나19 검사 규정 때문에 맞아요. 네. 확실히 좀 안 다니다가 예. 이제 많이 완화돼서 좀 다니려는 추세가 더해질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강달러 기조가 요즘 이제 꺾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강달러 기조는 유효하기 때문에 유럽이나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이제 일본 쪽을 향하려는 미국인들이 많아진다는 분석입니다. 더군다나 인플레이션에 내년도 경기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이런 분위기가 해외여행 떠나려는 이들을 막진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막지는 못할 것으로. 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인들의 절반가량은 이 미국의 국제적인 영향력이 감소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가 또 나왔네요. 네,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가 자국 영향력을 조사해서 오늘 아침 발표한 겁니다. 조사 대상은 19개 나라였는데 뭐 미국과 한국이 포함됐고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넉 달 가까이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 결과 자국의 국제적인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응답, 미국이 가장 높았습니다. 네. 전체 47% 미국인들, 그러니까 절반가량이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미국에 이어서 또 어떤 나라들의 국민이 자국의 영향력이 줄어들었다라고 느꼈나요?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가 일본이었습니다. 네. 일본은 전체 43%가 자국의 영향력이 줄고 있다고 전했고요. 이어서는 영국과 프랑스가 각각 39%였고, 이어 스페인과 헝가리 각각 37%등 순이었습니다. 뭐 한국도 조사 대상에 포함이 됐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네. 됐습니까, 한국은? 한국 국민의 경우엔 응답자 40%가 한국의 국제 영향력이 더 강해지고 있다고 강해졌다. 대답했습니다. 네. 한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다 답한 한국인은 전체 30%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오히려 영향력이 강해졌다고 보는 한국인이 줄어들었다고 보는 한국인보다 더 많았던 겁니다. 네. 네. 가만히 보면은 한국의 경우는 미국이나 일본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른 나라들에서 자국이 국제적 영향력 강해졌다는 답변은 더 적었습니다. 네. 미국은 19%만 강해졌다 했고 일본 8%, 또 영국 18% 등이었습니다. 이거 많은 얘기예요. 네. 미국, 일본, 영국 이제 조금씩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 조사를 진행한 퓨 리서치, 이 자국의 국제적인 영향력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또 어떤 분석을 내놨습니까? 응답자들의 정치 성향이 많이 좌우했다는 그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정부 집권당에 반대할수록 이 자국의 영향력이 감소했다는 답변율이 높았다는 겁니다. 가령 한국의 경우 정부, 여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힌 응답자 38%가 한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감소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반면 정부나 여당 지지자 중에선 14%만 이같이 답변했다는 겁니다. 네. 뿐만 아니라 자국의 민주주의에 만족하느냐라는 이 부분도 국제적인 영향력 판단에 좀 영향이 있었다면서요? 네, 미국의 경우 보면 불만족이라고 답한 사람들 중 57%가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만족한다는 응답자는 31%만 감소를 지적했고요. 그리고 한국은 만족한다는 응답자 가운데 44%, 만족하지 못한다는 답변자 가운데 15%가 각각 그렇게 한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감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이런 차이들에 있어서 이제 자국 영향력 판단에 좀 크게 이게 달라졌다는 분석입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 8월 남가주 한 리코스토어에서 이 침입했던 강도들을 직접 이 총을 쏘아서 물리친 80대 업주가 숨지고 말았다는 소식이 들어왔네요. 네, 오늘 로컬 주요 언론들, 뭐 ABC7과 KTLA, CBS LA 등은 일제히 이 소식을 꽤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저도 이 업주 소식은 사실 지난 8월에 이 시간에 전해드린 기억이 네, 나는데요. 네, 맞아요. 리버사이드 리코스토어에 당시 무장 강도단이 침입했었습니다. 그때 업주가 소총 들고 직접 그 강도를 향해 총을 쏴서 그들을 물리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네. 그 업주가 80살, 백발 이제 업주였고요. 그래서 화제가 됐는데요. 근데 그때 업주가 심장마비 증상을 겪는다고 나왔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10월엔 뇌졸중이 왔고 지난 27일 아침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업주에 대한 애도의 물결이 일고 있는 그런 고인의 명복을 상황입니다. 빕니다. 네. 네. 그때 굉장히 충격이 크셨겠죠. 아무래도. 네. 사실 총을 쏴서 남에게 총을 겨눠서 방아쇠를 당긴다는 게 그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내가 본인도 상당히 정말 심적인 부담을 많이 느꼈을 거고 그러다가 보니까 또 심장마비도 왔을 것이고 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